설날, 가족이 모여 따뜻한 떡국을 나누고 새해 소망을 빌던 그 순간들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두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새해의 밝은 시작 뒤에 감춰진 음산한 그림자들, 영혼의 울부짖음과 복수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는 그 이야기들은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금기된 설날의 비밀, 배고픈 영혼들, 가족 간의 원한과 저주가 얽힌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전설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한 두려움과 갈등이 어떻게 한민족 고유의 명절 속에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왜 새해 첫날에 이런 섬뜩한 이야기들을 떠올려야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무심코 지나친 가족의 상처와 사회적 금기가 설날 문화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를 통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낯선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배고픈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날 아침마다 차례상 위에 올려지는 음식들은 조상님께 바치는 제사상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과 죽음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서 배회하는 영혼들에게도 바쳐집니다. 배고픈 영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죽은 이가 굶주린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잊히거나 소외된 영혼이 남긴 슬픔과 갈망의 표현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식량 부족이나 질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 제대로 된 의식 없이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해 설날 차례를 지내던 중 한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상 위 음식이 매년 준비되었지만 한 해는 떡국 그릇만 유독 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수긍할 수 없었고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 해 이후로 그 가정에서는 매년 밤마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갑자기 불빛이 깜빡이고 찬바람이 집안을 휘감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고픈 영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미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부재와 소통 부재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투영했고 죽음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이나 애도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배고픈 영혼 개념은 상실감을 다루는 문화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공동체 내 결속력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번 설날 차례상 차림 전에 잠시 조용히 앉아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가 돌아가신 조상 또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전해보세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의식적인 생각 자체가 배고픈 영혼에 대한 존중이며 동시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연습으로는 설날 전후 며칠간 주변 환경이나 가족 간 대화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불편함이나 갈등 요소를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불협화음들이 혹시 숨겨진 영혼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관계 속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더 나은 소통 방식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영혼 이야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명절 풍경 아래 숨어있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스며나오는 애잔함과 후회의 정서, 그리고 잊힘에 대한 두려움까지 포괄하며 설날이라는 시간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절이라고 하면 밝고 즐거운 기억만 떠올리지만 이런 어두운 측면들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치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 배고픈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담을 넘어 우리 자신과 가족의 역사, 그리고 집단 무의식 속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용기와 연결된 또 다른 측면입니다. 설날에 감춰진 복수와 원한이라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올해 설날에는 누군가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 두었던 미처 하지 못했던 인사가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작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면 설날은 단순히 달력상의 새 출발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설날에 감춰진 복수와 원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명절의 화기애애함 함 뒤에 자리 잡은 어두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날과 같은 중요한 명절에는 평소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불현듯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때로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오랜 원한과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저주처럼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족 내 복수 개념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가문 간 또는 가문 내에서 발생한 분쟁과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 감정을 넘어 명예와 체면, 사회적 위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설날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문이 한데 모여 조상을 기리고 운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였기에 만약 그 자리에 숨겨진 원한이나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한 양반 가문에서는 설날 아침 제사상 앞에서 두 형제가 공개적으로 격렬하게 다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해에 발생한 상속 문제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설날에 모인 자리에서 결국 폭언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시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다툼을 넘어 주변 사람들 사이에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합니다. 이 사례는 설날이라는 공동체와 가족의 재결합 순간조차도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얼마나 깊게 자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레 원한이나 저주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갈등은 결국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긴장감으로도 연결되어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천법은 설날 가족 대화 기록하기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혹시라도 불편했던 순간이나 마음속에 남은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가족들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기록된 글자는 직접 말보다 거리감이 있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습은 마음속 복수심 내려놓기 의식입니다. 명절 밤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 안에 쌓여있는 분노나 원망을 상징적으로 종이에 적고 태우거나 찢는 행위를 해보세요. 이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덜고 새해를 맞아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주제는 설날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 바로 새해 저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 사회적 경계와 금기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 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저주와 금기가 존재했는데요. 이는 공동체 내 규범을 강화하고 잘못된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방에서는 설날 첫날 아침부터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 하여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이런 신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애썼고 실제로 부정적인 말을 삼가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기록된 사례 중에는 한 마을에서 어느 아이가 설날 첫 인사로 죽어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해 아이에게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해 저주 개념은 사회 통제 장치로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인에게 자기 성찰과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발생할 수 있는 불운이나 사건들을 설명하는 틀 역할도 했는데요. 이는 인간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문화적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은 새해 긍정 선언 문쓰기입니다. 명절 아침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라는 병화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문장을 읽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심코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을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효과를 얻습니다. 또 다른 연습으로는 부정언어 감지하기를 추천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대화 속에서 부정적 표현이나 저주의 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메모하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돌아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 패턴과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할 여지를 찾게 됩니다. 이번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를 통해 설날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가진 사회 문화적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 깊숙한 갈등과 숨겨진 원한이 어떻게 집간 속 긴장감을 만들었는지, 또 새해 첫날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는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설날 풍습과 인식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설날의 어두운 이야기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숨겨진 망령의 저주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원한이나 복수와는 다른 차원의 불가사의한 힘을 뜻합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이나 가문에 붙은 부정적인 에너지, 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풀리지 않은 영적 매듭이 새해가 되면서 증폭된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과거 조선 후기부터 구전되어 온 민간 전승과 의식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으며 설날이라는 신성한 시기에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골 마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가문 내에 연속적으로 불행이 이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역 어르신들은 이를 설날의 망령 저주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설날을 맞아 조상 신위 앞에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도 해마다 사고와 병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특정 과거 사건, 가문 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 혹은 배신, 이 망령을 불러일으켰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명절 문화에 깊게 침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날이라는 특별한 시간대에 정신적, 영적 긴장감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망령 저주라는 개념이 사회적 경고나 금기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는 일종의 문화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여기서 제안할 실천법은 망령 저주 씻어내기 의식입니다. 설날 첫날 아침이나 전날 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건과 먼지를 제거하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세요. 청소 후에는 소금을 조금 뿌리거나 향을 피워 공간 정화를 시도합니다. 그런 뒤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서로에게 좋은 기운과 평화를 기원하는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이고 긍정적인 새해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며 이 모든 경험과 믿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봅니다. 설날에 숨겨진 배고픈 영혼, 가족 간 복수와 원한, 그리고 망령의 저주까지 이 모든 요소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삶의 복잡함과 인간관계의 깊이를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명절이라는 시간은 단지 즐거움과 축하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끈끈한 간결고리를 재확인하고 치유할 기회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화목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상처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화합과 성장의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설날의 어두운 면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 이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명절은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새해 첫날에는 단지 시간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배고픈 영혼에게 기억받음으로써 위로를 주고 원한을 기록하며 대화로 풀고 저주의 그림자를 정화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고 어두워도 우리는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설날이라는 시간은 그 힘을 재발견하고 서로에게 새 희망과 평화를 약속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숨겨진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밑거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품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든 빛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설날마다 그 빛이 조금씩 더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따뜻함과 연대라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닫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설날도 그렇게 특별하게 빛나길 바랍니다.